이제 소위 다닌 초급 간부들한테 부대 적응을 하기 위해서 조언 같은 거 깔끔하게 한번 해보자면,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리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처음 왔어 소대장이라는 그 직함을 내려놓고 내가 본인이 그 안에 있는 무리 중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야.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뭐 가까이 와가지고 막 치근덕거리고 뭐 이야기하고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좀 낯설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근데 그 대부분의 소대장들은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노력이 무리수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없어 보이는 느낌? 무리수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적응되고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 가시는 후배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한 가지가 있다면, 적어도 내가 만약 소대장으로 가게 된다면 소대원들의 이름 정도는 좀 알 수 있어요. 가면 먼저 사전에 교육을 하거든요. 그때 뭐 숙지할 것들은 숙지를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본인의 임무 수행을 재빠르게 할 수 있게끔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애들이랑 백날 친해도 일 잘 못하면은 사실은 거기도 어차피 또 다른 그거기 때문에 그렇죠.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일을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본인이 지금 현재 역할에서 좀 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교육기관에 있다면 교육을 좀 열심히 받아서 이제 교육 성적이 좀 좋으면 여기 선배들도 제 이번에 좀 열심히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군생활을 오히려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교육 성적은 무조건 깔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건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수를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 말은 그겁니다. 저도 무리수 많이 던졌거든요. 가서 막 애들하고 이야기하고 먹는데 애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애들 뭐 저 인간은 계급은 높지, 별로 친하지 않은 생활관에 들어와서 나가지는 않지, 지들도 좀 쉬고 싶은데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요즘에 생활관 못 들어가게 막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조금씩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각 부대별로. 각 부대별 특성에 따라 조금 차이가 좀 있는데, 근데 굳이 뭐 내가 가서 걔들이랑 살을 맞대고 뭐 부딪히고 걔들이랑 뭐 시간을 같이 보낸다고 해서 뭐 친해지긴 하겠구나. 그렇긴 한데, 그렇게 너무 무리하게 막 억지로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죠. 뭐 초반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운동할 때 같이 풋살하고 축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지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아이들도 문을 활짝 여니까 뭐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 들어요. 요즘은 예전이랑 다르게 아침 구보 이런 거 다 안 하잖아요. 저희는 아침 구보 뭐 이런 거 다 동반해서 다 했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요즘은 굳이 간부 동행해서 안 하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조금 참여했으면 좋겠고, 저희 때는 또 그게 있었어요. 각 부대별 특성이었지만 저희는 동숙기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부대 내 동숙기간이라는 게 좀 있어가지고 인간하고 나면 이제 자대에 딱 하고 나면 아이들하고 어느 정도는 그 생활관 내에서 같이 지내는 그게 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들도 많이 불편했더라고요. 엄청 불편할 거예요. 그 생활관 내에서 말도 안 돼. 병장 하나 늘어난 거죠 뭐. 병장보다 더한 인간이 더한 인간이. 지금은 없어요 형님. 그것도 부대마다 다른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휘관이 만약에 그런 지휘들을 가지고 있다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지금은 금지시키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 제가 그 부사관이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사된 부사관이 그렇죠. 이제 애들하고 같이 좀 지내라, 아니면 영내대기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해서 애들하고 같이 하게 하는데, 그것도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그게 조금 이상해 보였어요. 그냥 지휘관이 시켜가지고 억지로 있는 듯한 느낌? 그 왜 해야 되나, 그 의미가 있나라는. 이게 지금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는 이건 무조건,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그렇게 쭉 해왔던 거기 때문에 별 그런 거 없이 그런 거 했어요. 이렇게 해서 좀 늘 당연시 해왔던 것들이 사실 군대에 되게 많은데 이게 좀 깨지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병영 내에서 이제 휴대폰을 개인 휴대폰 갖고 갈 수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의 5월쯤 되면 이제 다 가지고 저는 뭐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직 중대장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너무 왜냐면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정말 귀찮고 짜증날 거거든요. 사실 간부들은 엄청나요. 용사들 휴대폰 안 주면 깔끔해요. 왜냐면 자기 일이 줄어드니까 신경 쓸 것도 없고 사고도 안 나고. 근데 그거 주는 순간 일거리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현역 중대장을 하고 있는 친구하고 이야기를 잠깐 했을 때 그 친구도 굉장히 찬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찬성한다고. 제가 그거를 잠깐 읽어볼까요? 이렇게 카톡으로 또. 완전 찬성한다고 해요. 용사들이 사회와 단절되는 것 없이 복무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는 좋은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뭐 보안 문제가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생활관 내에서만 사용을 통제하면 뭐 크게 제한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무조건 어느 정도
되려면 서로 간의 약속이 중요하죠. 생활관 내에서만 사용을 하라고 했는데 뭐 들고 나가서 뭘 하고 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대표적인 것도 예전에 뭐 부대 홍보 차원에서 부대원들 사이 뭐 카페 뭐 아니면 혹은 밴드 뭐 이런 것들에서 부모님들 초청해서 뭐 그게 막 한때 막 엄청 또 붐을 일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붐을 일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다 올려주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도 뭐 하고 그 들어와서 막 이렇게 자기들 걸로 바깥에 나가면 휴가 중입니다 이런 거 올리곤 했는데 보안에 위배되는 것들도 종종 올라오고 막 했었거든요. 그리고 막 전역자들이 전역하기 전에 이제 네. 이렇게 부디 생활관 내에서 같이 사진 찍고 막 하고 막 이런 것들 올라갈 때 좀 약간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지켜야 할 것만 잘 지킨다면 저는 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 병영 휴대폰이 있어요. 그렇죠. 수신용 공용 휴대폰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발송할 수 있는 문자는 뭐 부대입니다, 뭐 혹은 뭐 연락 주세요. 그렇게 정해진 문자만 보낼 수가 있는데 그게 들어오고 나서도 사실은 그 용사들의 부모님들도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셨고. 그럼요.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도 지금은 솔직히 너무 막 예전에 고여있는 군부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그렇게 발맞춰 바꿔 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뭐 간부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간부화 되려면 그만큼 복지가 먼저 따라줘야지 간부화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뭐 이게 핸드폰 사용은 솔직히 요즘 그 동기생활관을 만드는 이유도 일과 이외에는 그런 이제 뭐 계급적 구조 내에서 조금이나마 좀 탈피를 좀 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거의 일환으로 생각을 한다면 뭐 어느 정도 좀 자유롭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 찬성. 보안 문제는 사실 간부들이 더 일으키잖아요. 반반이죠. 뭐. 반반이죠. 근데 사실 병사들이 일으키는 보안 문제를 봤을 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은 것들도 많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냥 간부들이 일으키는 것도 이게 뭔 큰 문제지 싶은데도 그 규정상에는 되게 엄격하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보안 문제가 그래서 그런 사고로 처리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작게 가고 어떻고 그런 거 전혀 모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는 한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작게 문제를 들어가면 그거는 조금 더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보안적인 그냥 저는 일반 시설 보안 뭐 이런 쪽에서는 사실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다라고 봐요. 사실은 뭐 군부대 내에서 뭘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가 어느 특정 기관이라고 한다고 한들 거기 안에서 사실 솔직히 사진에 그거만 찍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그 사진 찍는 그 병사도 찍혀 있을 거고 용사죠. 이제는 용사입니다. 용사도 찍혀져 있을 거고 뭐 주변에 뭐 이것저것 다 많이 있을 건데 그걸 어느 한 군데를 특정 짓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작게나 이런 쪽에 작전적으로 넘어간다면 그거는 충분히 어느 정도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보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트라넷이라는 그 특정한 망을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따로 쓰고 있는 게 뚫린다면 조금 이게 군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군은 또 스파이더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거 뭐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다 연결돼 있거든요. 꼬리꼬리로. 맞아. 제가 정확하게 이걸 뭐라고 표현은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사고 쳐도 막 저 건너편에서 전화 와가지고 너 어떻게 된 거냐.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바이러스적인 측면은 솔직히 서버 하나가 통째로 틀린다라고 한다면 거기 안에 저장돼 있던 여러 가지 또 중요 문서 뭐 이런 것들도 다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보안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시설 보안 이런 거는 사실 뭐 요즘 뭐 솔직히 인터넷에 검색하면 몇 사단 어디 있나요 검색하면 다 뜨잖아요. 그건 전혀 막 그런 거 궁금해 막 그런 거 불안해하더라고요. GPS가 해가지고 우리 부대 발각되면 어떡하냐. 근데 뭐 다 나와 있는. 부대 입각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대 가면 뭐 어디 가면 뭐 몇 사단 앞 뭐 화살표 이런 거 몇 미터 앞에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길도 사단 앞거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시설 보안은 사실은 이제 부대 안으로 들어갈 때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한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